자, 바디 안에 나부가 있고요. 나부하고 컨테이너. 자, 이전 예제하고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내비게이션 기준 똑같아요. 자, 너비 이번에는 초기와 동일한데 변경되는 점이 몇 개가 있어. 변경되는 점을 볼게요. 변경되는 점은 나부의 너비가 200픽셀로 변경이 됐어요. 즉 고정 너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200픽셀로 바뀌었고 나부의 UL의 너비를 100% 그러면 누구 쫓아간다? 나부를 쫓아갑니다. 200픽셀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에 보면은 밝은 회색. 자, 나부 UL 리스트 앵커는 디스플레이 블럭 해가지고 리스트에 맞춰줍니다. 블록 요소로 맞춰주고요. 패딩에 10픽셀, 상하 좌우 10픽셀의 여백을 줍니다. 자, 앵커 태그에 온 클래스가 붙으면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바꿔봤어. 오렌지, 레드. 이건 안 바꿔봤어.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회색으로 했고, 회색으로 해서 좀 밝은 테마로 한 거고. 자, 여기 온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커서를 올리면 까만색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는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200픽셀의 고정형이야. 왼쪽에 화면 풀스크린으로 했을 때 위에다가 두는 것도 좋지만 왼쪽에 두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른쪽에 컨텐츠를 집중시키고 왼쪽에 메뉴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아래쪽의 스타일. 자, 두 번째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스타일에서는 나부를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픽스드로 고정을 했어요. 왜냐면 왼쪽에다가 배치를 할 거니까 픽스로 고정을 하고 높이를 100% 만들어주고 오버플로우 오토. 자, 스크롤이 발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인정을 해줘라. 자, 나부 안에 있는 UL 태그 역시 100%. 그래서 나부에 맞췄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컨테이너를 계산을 했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겹친다 그랬죠. 얘 픽스드로 두면, 그죠? 얘를 픽스로 만들면 이 내용이 겹쳐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올리니까 뗐다 붙이니까 컨텐츠는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겹치는 내용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겹침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마진 레프트 200픽셀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패딩 값 써가지고 옮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칼크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식을 이용해서 옮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패딩 값에 칼크 200픽셀. 자, 이 200픽셀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낸 이 나부의 너비예요. 나부의 너비에서 얼마만큼 10픽셀만큼을 더해서 왼쪽 내부 여백을 더 주세요. 이런 의미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퍼센트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전체 사용하는 뭐 100% 기준으로 해서 뺄셈을 해도 돼. 영역 자체를. 자, 난 100%를 쓸 건데 그 100% 기준으로 해서 200픽셀을 뺄 거야. 조금 여유를 더 줄 거면은 뭐 210픽셀을 뺄 거야. 이런 식으로 뺄셈 영역으로 나머지 컨테이너의 너비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calculation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CSS3에서 나오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옛날 브라우저에서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옛날 브라우저는 더 이상 안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 calc라는 함수 역시 대부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반응형을 볼게요. 자, 반응형을 보게 되면은 자, 미디어 스크린 앤드 맥스 위스 900이라고 적어놨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야? 최대 900픽셀까지. 그러면 900픽셀 이하에서 적용을 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900픽셀 이하에서 적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나부의 너비를 뭐로 바꾼대? 100%로 바꾼대요. 900보다 컸을 때는 얼마? 900보다 클 때는 200픽셀. 200픽셀인데 900까지는 90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100% 너비로 갖겠다. 쫙 확장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포지션은 픽스드에서 릴레이티브로 바뀝니다. 릴레이티브로 바뀌면 픽스드 너비에서 고정을 해놨는데 릴레이티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위로 휙 올라가. 얘가
휙 올라가면서 높이, 하이트가 오토예요. 자동으로 높이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 오토를 주게 되면은 자식 컨텐츠의 높이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야. 자동으로 확장을 하겠다. 나부의 URL, 탑GMB 안에 있는 리스트들을 이제 뭘로 해준 거죠? 플롯 레프트. 아까는 어떤 식이었어? 가로의 세로형 메뉴였는데 얘를 플로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쫙쫙쫙 올려주고 앵커 태그의 패딩은 20픽셀로 상하좌우 여백을 주어라. 됐죠? 컨테이너는 패딩 레프트 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는 패딩 레프트 이용해가지고 약간 밀었잖아, 이쪽으로. 그죠? 밀었죠? 이렇게 밀었는데 밀려있는 형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보여줄게요. 자, 얘가 지금 해제가 된 상태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옆에서는 멀쩡해요. 이 상태에서는 멀쩡하게 나와. 그런데 줄여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브라우저가 줄어든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위로 이렇게 스르륵 올라오면서 여기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위로 잘 올라갔는데 컨텐츠를 내가 패딩 레프트를 이용해서 우측으로 공간을 줬기 때문에 얘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주기 위해서 컨테이너의 패딩 값을 재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란 얘기야. 물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플로팅을 해제하기 위한 클리어 속성값, 클리어 픽스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됐죠? 그럼 클리어 픽스 될 수 있도록 이거 원래 미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작아져요. 480 이하에서. 그러면 자, 미디어 스크린 앤드 맥스 위스 480일 때, 자, 더 확실히 작아졌으니까 이 메뉴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로 배치하지 말고, 자, 메뉴들아 너희들은 내려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나부 ul.tabgmb 리스트는 플로팅을 다시 뭘로 바꿨어요? none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플롯이 안 됐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900픽셀보다 작아지게 되면 메뉴들이 위로 싹 올라가면서 플로팅이 되어서 가로 배치가 되면서 컨텐츠를 왼쪽으로 다시 붙여줬는데, 더 좁아지게 되면 너무 화면 폭이 좁으니까 너희들 밑으로 다 떨어지세요 라고 해서 메뉴들을 탁탁탁탁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3단형의 반응형 미디어 퀄입니다. 세 가지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데스크탑 기준으로 먼저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이즈를 어떻게 해서 점점 줄이고 있더라. 크기를 점점 줄이고 있더라. 이렇게 줄여 나갑니다.